이 영국에서 온 편지인가? 오늘 아침에 기차와 함께 저기 쪽지가 하나 도착했어. 이거 뭐야 이거?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 나도 이런 거 가고 싶다. 자,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스포크 고장났던 학생입니다. 밤늦게 타이어가 고장나 맡기고 갑니다. 월 23일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밤늦게 이렇게 타다가 하면 고생이지. 아주 포장도 이쁘게. 여기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어딜 탄 거야? 이렇게 더러워 이거. 참. 백두산 갔다 온 거 같은데. 저희 매장 자주 오는 학생인데 이제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 한 3, 4개월 스포크 한 10개가 부러졌는데 스포크가 뭐예요? 바퀴살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편한가? 요 바퀴살. 여기 한 10개가 부러졌어요. 그 스포크를 교환을 했거든요. 근데 또 한 달 만에 또 한 7개가 부러졌어. 이빨 빠지듯이 우수수수 떨어져. 이게 얇아요. 이 스포크가 지금 이게 얇아. 이 자토바이는 무게도 있잖아요. 출력도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 모델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1000W짜리 모터란 말이에요. 그 출력을 받쳐줄 만한 그 스포크나 이제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품이 너무 싼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출력을 스포크가 못 받아쳐요. 출력이 세게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꽉 잡아버리면 이제 스포크가 출렁거리면서 스포크가 터져버리거나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휠을 교환을 했어요. 휠을 교환을 했는데 오늘은 또 펑크가 났네. 넘어지면서 양쪽 사이드 스텝도 떨어졌네. 고객님들이 집에서 이 펑크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리프트에 올리거나 뭐 이렇게 뭐 작업대에 올려서 작업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집에서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란. 집에서 정비하시거나 밖에서 정비하실 때 자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냥 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반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거 요가 매트입니다. 자전거 요가 시킬 거예요. 자, 요가 매트 하나 있으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뒤집습니다. 자전거를 뒤집는다고요? 왜 뒤집느냐면 얘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잖아요. 얘를 이렇게 받쳐서 들고 있지 않는 이상 다시 끼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나 이렇게 정비하실 때 자가 정비하시는데 그렇게 이거를 고정시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정 구간 띄워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뒤집는 게 훨씬 수월하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거 달려있는 거 있죠? 달려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데미지가 안 가게끔 해주시는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저도 뭐 오늘 할 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걸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좋을 게 스티로폼이나 박스 같은 거 사실 있으면 좋습니다. 뭐 핸들 쪽에다 댈 수 있을 만한 스티로폼이나 박스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아요. 그리고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그리고 이런 거 혼자 뒤집으면은 허리 나가요. 그러니까 같이 뒤집어요. 렛츠 고. 헌터판인가? 저는 뭐 어느 정도 숙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 위에 이렇게 뭐 닿잖아요. 닿지 않게 하게끔 계기판이 이런 데가 데미지가 안 받게끔 받쳐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받쳐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1차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 타이어를 이제 타이어랑 튜브를 교환을 할 거예요. 이제 아예 타이어가 빠져버렸네. 이거 어디서 탔길래. 케이블 타이. 뭐야, 이거 체인도 걸렸네. 체인이 안쪽으로 아예 빠져버렸네. 케이블 타이를 제거를 해주시고. 이 모델은 좀 특이해요. 보통 국내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모터선이 이쪽에 보통 커넥터가 하나 있습니다. 커넥터가 하나 있어서 그냥 뚝 빼면 모터만 똑 떨어질 수 있게끔 이제 커넥터 작업을 해놨는데, 얘는 이 선이 쭉 타고 들어가서 컨트롤러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터선을 빼려면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타이어 튜브 하나 가려고 그걸 다 뜯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작업이에요. 체인이 빠졌으니까 체인은 일단 한번 걸어줄게요. 자, 체인을 일단 걸었고, 여기 미리수를 잘 보고
뜯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21mm 같네요. 직구 제품들 기가 막히네. 딱 맞네. 직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그때도 한번 제가 쿠팡 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너무 무방비 상태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타면 안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자전거 도로에 규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30km 미만에 뭐 25km 제한 속도가 걸려 있고, 또 이제 저기 모터 와트가 500와트가 안 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규합을 하는 규정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해외 직구 인증이 없는 모델들은 자전거 도로 주행이 안 됩니다. 이건 알고 타셔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 산 직구 제품이 내가 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이 있는 제품들만 가능해요. 국내에서 자전거 도로를 주행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법적으로 정식적으로 그러시면은 국내에 인증받은 제품들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 좀 저렴해요. 그게 저렴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또 말씀드리고, 여기서 일단 팁 하나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것도 얘기를 연달아 해드릴게요. 자, 21mm 스패너를 가지고 풀었는데 제가 이걸 왜 10mm짜리를 갖고 왔잖아요. 10mm짜리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모터 축에 보면 이걸 한번 다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모터 축이 나사선이 다 나 있는 게 아니고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평평하죠. 만약에 이게 돌아가 있으면은 잘 위로 안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mm 가지고 요 센터를 맞춰주는 거예요. 살짝 돌아가죠. 이렇게 딱 맞아요. 딱 10mm 사이즈예요. 요거를 맞춰 주신 다음에 위로 이렇게 다 가볍게 들어주시면 바로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신 거, 와셔의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와셔가 안쪽에 2개, 바깥쪽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외워두시거나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두세요. 핸드폰으로 양쪽 전부 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외우고 있고 뭐 대충 보면 알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집에서 하실 때는 사진을 찍어둬라. 꿀팁입니다. 나중에 내 거 어떻게 돼 있었지? 하면은 난리 납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들면 빠집니다. 자, 빠지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올려보세요. 이게 통고무 타이어거든요. 8인치짜리 통고무 타이어인데 통고무 타이어를 뭉쳐놓은 거를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작업을 합니다만은 뭐 집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올려두고 작업하세요. 특히나 이 제품이 그래요. 선을 못 떼서 이래요. 선을 떼면은 뭐 그냥 두고 작업하면 되는데 선을 못 떼니까 이 상황이 와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될 거는 주걱. 타이어를 탈거할 수 있는 요 주걱이 필요합니다. 주걱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뭐 싸게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정 없다 그러면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즘 중국 직구가 싸요. 왜 싸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들이 지금 폐차가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폐차하면 뭐가 나와요? 배터리가 나오죠. 그 배터리를 갖다가 재생을 합니다. 배터리들이 지금 현재 중국 직구 상품들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금액에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셀 타이어, 이 타이어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 직구 같은 경우는 근데 이분은 국내에서 제작한 배터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데 중국 직구 제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화재가 나요. 그러면 국내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수사대라든지 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조사에서 1차적으로 그거를 조사를 해요. 근데 중국 직구는 어떻게 되냐? 중국 직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바로 손님이 다 물으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진 않아요. 자, 요렇게 요 타이어를 넣을 건데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뭐 이 방향 저 방향 다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잘 보이실라나?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 여기. 네, 앞으로 가는 방향. 네, 요 방향에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근데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거죠. 이렇게 굴러가는 방향 표시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지금 타이어를 이렇게 끼워 넣으면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해야 돼요. 이 방향으로.
그래야 뒤집었을 때 이 방향으로 도니까 뒤집었을 때는 그거를 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서 타이어를 먼저 넣어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넣는 거는 이게 타이어가 크면 넣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이 타이어는 좀 얇은 타이어라서 좀 넣기가 쉬운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헌츠맨이라든가 엑스라이더에 들어가는 타이어 있잖아요. 걔는 이제 타이어 자체에 이게 그 두께가 좀 많이 두껍거든요. 그런 두꺼운 타이어들은 넣기가 좀 힘듭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이제 튜브를 넣을 거예요. 20x 4.0에 맞는 20x 4.0 튜브를 넣겠습니다. 튜브도 잘 보셔야 돼요. 튜브도 뭐 4.0도 있고 3.5도 있고 2.8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튜브를 사용을 하시고, 자 보시면은 튜브 들어가는 노즐 구멍을 찾으시고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한번 여기 노즐이 여기 있거든요. 구멍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고 하고, 자, 안쪽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넣으면 타이어 튜브 다시 타이어 넣을 때 있죠, 씹혀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즐 같은 경우를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넣어주셨죠? 넣어주신 다음에 팁은 캡 있어요. 캡. 이게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 말라고 끝에 캡을 씌워주세요. 들어가면은 또 다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타이어 튜브를 끝까지 잘 밀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타이어를 넣어줍니다. 자, 웬만하면 손으로도 다 잘 들어가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손으로 넣느냐면, 자, 손으로 잘 들어가죠. 손으로 잘 들어가는데, 손으로 넣는 이유가 이게 주걱을 쓰고 이제 제껴버리면은 튜브가 그 틈에 껴가지고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씹혀가지고. 그런 경우들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넣고, 노즐도 센터 맞춰주고, 짚고 끼워서 여기랑 여기랑 간격, 그리고 이런 게 다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방금 뭐 돌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거 들어가면 난리 나요. 자, 이거 큰 타이어들 바람 날 때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씨, 이거 잘 들어가 버렸는데. 자, 여기랑 간격이 안 맞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빠져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안 맞게 들어가면 타이어가 이렇게 베베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가다가 타이어가 이탈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잘 균일하게 잘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그 주물렀던 마사지도 하는 거고요. 이제 맞춰갖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기압을 넣으실 때는, 자, 여기 타이어에 보시면 이렇게 다 공기압이 써 있습니다. 얘는 보시죠. 얘는 35psi라고 적혀 있는데 80% 정도 넣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 28 psi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공기가 쌀쌀하잖아요. 쌀쌀하면 어떻게? 공기압을 조금 더 넣습니다. 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공기가 수축해요. 그러다 보면 공기압이 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기압보다 조금 더 넣어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자, 요거 이분은 지금 저기 TPMS를 달아 놓으셔서 저거를 TPMS가 뭐예요? 그 공기압 측정기. 자, 무선으로, 그러니까 이걸 또
아리익스프레스 없는 게 없죠. 거기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장착을 하셨습니다. 이제 일단 타이어 교체는 끝났어요. 튜브 교체도 끝났고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내가 너무 쉽게 해서 그런가?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체인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갈 건데, 자, 와셔 잘 보세요. 와셔 아까 와셔 몇 개가 밖에 있었죠? 하나가 밖에 있었죠? 네. 하나 밖에 빼고 얘 안에 넣고, 자, 그리고 브레이크 쪽 맞춰서 끼워주면 끝인데 참 쉽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잠가주시면 돼요. 아니 기술자가 하니까 쉽지. 일반인들이 하면은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에이, 아니에요. 그 일반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그럼 공기압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공기압 같은 경우는 보통 공기압 게이지가 있는 무선 공기 펌프 요즘 싼 것들도 많고, 뭐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바람 넣는 핸드펌프 그런 걸로 하신다든지, 뭐 사실상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 샵에 맡기는 거. 그리고 참 얼마 전에 참 씁쓸한 일이 좀 있었어요, 교수님. 어떤 일이요? 네.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킥보드였어요. 킥보드였는데 튜브 펑크가 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튜브 펑크가 나서 튜브를 교체하러 오셔가지고 교체를 해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튜브 교체 비용은 저희도 금액이 있잖아요. 저희 공식 금액이. 그렇죠. 네, 그래서 튜브 교체 비용 후방 모터가 있어요. 특히나 모터가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35,000원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튜브 교체 비용은 3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당황, 핵당황. 근데 내가 뭘 너무했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자기가 알리익스프레스랑 뭐 이런 데서 튜브 가격 다 보고 왔는데 35,000원이면 너무 많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안녕히 가세요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런 사람 안 받는 게 낫죠.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튜브 가격은 사실 얼마 안 할 수 있지. 그런 데서 사면 얼마 안 할 수 있죠. 저희가 알리에서 어떻게 사요? 저희는 알리에서 구매 자체를 못 해요. 저희가 매장에서 사용을 하고 하려면은 사업자 통관으로 해가지고 사업자로 다 들여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알리에서 산 그런 타이어 튜브 이런 거 쓰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 튜브 값보다는 공인비잖아요, 그거는. 아, 그쵸. 사실 이거 기술값이지. 이거 교환하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작업이라면 또 쉽게 보일 수 있지만, 특히나 이런 거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쉬운 편이에요. 지금 빨리 끝났잖아요. 사실 제가 이게 야불이 안 털고 이게 만약에 했으면 이거 10분도 안 걸리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쉬운 편이긴 한데 킥보드 같은 경우는 구멍이 작아요. 그래서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좀 더 깡깡하고, 그러니까 이제 튜브 자체 넣는 것도 이제 조금 손이 아픈 편이고, 좀 그리고 킥보드도 다 라인은 안 떨어져요. 그 붙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야 돼요. 모터가 다 붙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야 돼서 굉장히 불편한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도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35,000원이면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은 이거 정말 고맙다고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집에서 해봤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튜브 2개 찢어 먹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는데 제가 뭐 아프니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아 진짜 그럴걸.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 참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비싸게 받고 있는 건가? 아닌데 난 이 정도 가격이면 저도 월 몇백만 원씩 월세 내면서 그리고 또 뭐 하면서 유지하고 하려면은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은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싸진 거예요. 진짜 지금 지방 가잖아요. 지방 가면 아직도 5만 원 받는 데 있어요. 튜브 교체 5만 원 받는 데 있고, 그리고 진짜 몇 년 전? 제가 초창기 시작했을 때 제가 한 7, 8년 전부터 했거든요. 지금 8년 차인데 이제 7년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그때는 튜브 교체 비용 막 5만 원씩 받았어요. 해주는 데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 타이어 광택제요. 새 타이어도 타이어에 약간 백화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타이어 갈았는데 깨끗하면 좋잖아요, 기본.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타이어 광택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발라서 나가는 편입니다. 서비스가 좋네요. 그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뭔가를 했는데 뭐 돈 주고 샀는데 깨끗하면 좀 좋잖아요, 기분.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이 있으면 그거는 하는 편입니다. 자, 다시 케이블 타이 묶어주고 이러면 끝. 자, 보세요. 자, 이제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같이 뒤집으시죠. 근데 이렇게 다시 뒤집는 거는 조금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아, 여기 잡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두 분이서 하세요. 하나, 둘, 셋. 무겁진 않았죠? 안돼, 요가 매트. 오늘은 저에게 마음의 편지와 함께 온 전동 스쿠터입니다. 자전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스쿠터이기 때문에 자, 이 제품을 펑크 수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가정에서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꿀팁 좀 참고하셔서 뭐 급하신 상황에서는 집에서 간단하게 수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점에 손길을 받으시는 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 보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몬마이크 젤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